네, 안녕하십니까. 불안한 진로 설계,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발표할 용인대학교 오성준입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 멘토의 자기소개부터 원하는 직무 찾아라, 직무에 맞게 노력해라, 비교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성공해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고 성공해라 부분에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멘토의 자기소개인데요. 저를 한마디로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AI라는 도구를,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AI 학부와 AI 비즈니스 융합 학부 전공을 전공하면서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직무를 찾아라인데요.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진로 때문에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선배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요. 선배들이 알려준 게 바로 SQLD와 ADSP였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인 SQLD는 바로 붙었었지만 ADSP는 두 번의 시도 끝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도를 한 이유는 청춘이 아까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자격증뿐만 아니라 제가 세 번째 자격증인 금융T라는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융T라는 건 금융과 관련되어 있고 이때 퀀트라는 그 투자 관련 자격증에서 수학적인 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금융 쪽에 관심이 쏠렸고 어, 비록 금융T라는 자격증을 따진 못했지만 이때 제 방향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향이 있어야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금융사관학교 서포터즈를 하면서 이 금융에 대해서 좀 더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에 맞게 노력해라인데요. 저는 사실 1학년 때 노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요. 학생회도 하고 그 덕에 학점은 3.4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겠다. 잘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학하자마자 랩실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대외 활동을 닥치는 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제 분야 상관이 없이 물품 안 가리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어느 방향에서도 방향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 진짜 내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모든 걸 도전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학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저녁 이후에는 이제 4.1, 4.2 이렇게 맞으면서 전체 평점을 3.8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노력하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네, 전역하자마자 저는 AI 비즈니스 융합 전공을 신청을 하고 경영학과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 제가 원하던 대외 활동도 하게 되었는데요. 피지사라는 결제사 쪽에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함재하는 SRHS, 즉 스테이블 리얼타임 헬스 스코어라는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그때 최우수상도 받고 논문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외 활동할 때 제가 쓰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디자인 싱킹이에요. 원래는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대외 활동 선택. 이게 뭐냐면은 이 대외 활동에 있는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 선정 및 정의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차별화.
네 번째는 성과 도출입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꿀팁인데요. 전공이 다른 학생들과 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경영학과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친구들이 함께하면 어떻게 좋을까, 아니면 제가 합류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한 가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레그 기반으로 투자 챗봇을 만드는 건데, 이제 투자를 관련할 때 상승 주냐, 하락 주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약간 비영리 쪽으로도 보려고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 가능한 AI로 XAI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레그라는 기술은 내부 로직이어가지고 실시간성은 보장되진 않았고요. 네, 그냥 약간 이 LLM이라고 챗봇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AI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어떻게 제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경영학과 친구들이랑 하고 있으면은 그 친구들은 컨설팅으로 가면 되고, 디자인 친구들이면은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쪽으로 가줘서 다양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도록 만들면 됩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지 마라인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쟤는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난 뭐 하고 있지? 왜 나만 이렇게 느리고 부족할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음 한편은 늘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SNS만 켜면은 친구들은 다 멋진 회사 다니고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그걸 보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속도는 항상 늦어 보이죠. 비교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자동으로 작동하죠. 그리고 문제는 그 비교가 나를 다그치기보단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는 무력감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비교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직접 실천해봤고 효과 있었던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자존감의 독입니다. 비교는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한 동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타인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과정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취업했다는 소식을 보면은 그 사람이 밤새워 준비했던 시간, 고민, 불안은 보지 못한 채 결과만 보게 되죠. 그리고 그걸 자신의 현재와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비교는 결코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속도도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시간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인생이 시작되기도 해요. 나의 타이밍과 남의 타이밍은 애초에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걸 모른 채 남의 시계를 보고 내 걸 조급해 하면은 결국 나는 내 시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비교는 나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내 속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결국 멈추게 만듭니다. 두 번째, 비교를 멈추고 싶다면 질문을 바꾸세요. 비교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억지로 멈추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질문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잘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늘 나에게 뭘 해줬지? 왜 나는 아직 여기 있지? 보다는 나는 내 속도대로 어디쯤 와 있지? 이렇게요. 이런 질문은 비교의 시선을 받기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려줍니다. 이건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 위치를 직시하고 그 위에 다음 걸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교는 타인을 향할수록 불행해지고 자신을 향할수록 성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질문은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뀝니다. 자책은 멈추고 내 삶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세 번째, 진짜 경쟁자는 과거의 나입니다. 자기계발서나 명언에서 흔히 듣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뻔하다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비교로 지치는 이유는 기준이 내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과거의 나로 바꾸면 작은 변화도 성취로 느껴지고 남이 아닌 내 삶의 그래프를 꾸준히 따라가게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집중했고 저번보다 덜 미뤘고 이번엔 혼자서 끝까지 해냈다면 그건 분명한 성장입니다.
이런 사소한 성취가 쌓이면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는 믿음이 생기면 조급함도 비교도 줄어들게 되죠. 성장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사다리를 오르지만 나와 비교하면 우리는 단단한 계단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완성된 결과와 비교하며 자책하는 대신 어제보다 나아진 나와 비교하는 연습, 지금 시작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를 기준이 아니라 참고로만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문제는 그 비교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입니다. 비교를 나를 깎는 잣대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 나침반으로 바꾸세요. 남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속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나만의 속도로 걷고 있는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네. 저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멘토처럼 말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 도전 중이고 성과가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근데 포기는 하기 싫은데요. 바로 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남이랑 비교하다 보면 결국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옆 친구가 스펙을 쌓는 거, 아니면 취업을 하는 거, 다 신경 쓰다 보면 제 페이스를 잃더라고요. 자신의 속도로 가는 게 그게 결국엔 제일 빠른 길이더라고요. 네, 다섯 번째, 포기하지 말고 성공해라입니다. 그래서 계속 할 겁니다. 머리를 계속 박을 거고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멈추지 마세요. 저도 같이 달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